안녕하세요. 7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통 영역의 객관식 먼저 풀어볼 건데요. 네, 어려운 문항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4의 2분의 1 제곱 2죠. 로그 2의 8, 3이죠. 더하면 5가 되겠습니다. 자, 적분, 정적분 계산인데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3x에다가 1 넣고 0 넣고 0. 어차피 다항함수에 0 넣으면 0이니까 1 넣은 값, 즉 개수의 총합 물어보는 거죠. 네, 4가 되겠습니다. 3번 f'x가 2x-a죠. 네, 거기다 1 집어넣었어요. 2-a가 0 나온다. a가 2다. 그쵸? 4번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네, 이렇게 2로 올라가고 있죠.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합 2-1, 네, 1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예, 보통 많이들 푸실 때 우변을 뭐 5의 마이너스 x제곱 해가지고 만드셔도 뭐 비교하시기도 할 텐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저는 양변에다 5의 x-2제곱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변은 5의 0제곱이 될 테니까 좌변은 3x-9가 0 이하 이렇게 하면 1, 2, 3, 3개 나오겠죠. 자, 6번입니다. 각변환 써주세요. 코사인, 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양변을 제곱해달라.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9가 될 테고 구하는 거 얘가 구하는 값이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16이 나올 테니까 25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7번입니다. 얘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해서 풀기 좀 까다로워 보이죠. 뭐 정수일 때 정수가 아닐 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네, 규칙을 찾자라고 만든 문제겠죠. 자, 초항은 10입니다. 10 넣어보면 네, 여기다 10 넣는 거죠. 정수일 때니까. 그러면 10분의 10은 1이니까 5에서 1 빼면 4가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항은 둘째 항이 4니까 정수니까 또 여기다 넣죠. 그러면 4분의 10, 2분의 5, 5에서 2분의 5를 빼면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이 정수가 아니니까 여기다 이제 2분의 5를 넣어요. 마이너스 2분의 5,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 그럼 마이너스 5, 거기다가 3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시 정수가 됐어요. 여기다 넣죠. 그러면 10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죠? 거기다가 5에서 마이너스 5를 빼세우니까 플러스 10. 다시 10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그쵸? 1항, 2항, 3항, 4항, 5, 6, 7, 8, 9, 10.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과 4의 배수. 이렇게 더해달라는 거니까 더하면 8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여기 초항을 두 개를 줬죠. 그쵸? 우변에 여기도 각각 초항이 하나씩 더해져 있잖아. 그럼 양변을 그냥 다 빼요. 그러면 좌변은 0만 나올 거고, 여기에는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만 남겠죠. 즉, 둘째 항이 두 개, 셋째 항이 하나 더해져 있는데 0이다. 그러면 넘기면 셋째 항이 둘째 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공비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양변에 제곱근 씌워서 a가 양수니까 그쵸? 네, a는 8분의 마이너스 r 이렇게 찾아줄 수 있을 테니까 4분의 1 초항이 4분의 1인데 다섯째 항 구하여라. 공비의 4제곱 16을 곱해라. 네, 4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네, 2 이상의 두 자연수 a와 n에 대해서 a의 n제곱근의 세제곱 즉 a의 n분의 3제곱 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제곱수와 세제곱수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에다 4를 넣으면 2의 제곱에 n분의 3제곱이니까 2의 n분의 6제곱 그죠? 27을 넣으면 3의 세제곱에 n분의 세제곱이니까 3의 n분의 9제곱이 각각 될 건데 얘네들을 각각 자연수로 되게 하는 n의 최대값들을 찾아보면 네, 6이랑 9가 되겠죠. 합은 15입니다.
자, 코사인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집어넣고 뭐 만들면 되겠죠. 이거 뭐 되게 흔한 유형이니까 약간 그냥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뺐어요. 그러니까 2를 뺐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든 게 넘어가면서 3 묶고 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넘어가면서 한꺼번에 넘어가면서 3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귀찮다, 그쵸? 3 사인 제곱 세타 x 마이너스 5 사인 x 마이너스 2는 0. 3 사인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사인이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하는 x값들의 합. 그러면 이렇게 단위면 그렸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을 y좌표로 갖는 두 동경의 합인데 얘네 둘이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이죠. 그쵸? 각이 이 동경이 선대칭이니까 얘네 둘의 각의 평균이 2분의 3파이, 합은 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a를 미치로 하는 로그는 증가함수일 거고, a분의 1을 미치로 하는 로그는 감소함수겠죠. 여기 증가하는 로그함수랑 감소하는 로그함수가 하나씩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각각 평행 이동을 해서 그려놨어요. 즉, 증가하는 애가 f가 될 거고, 감소하는 애가 g가 될 거예요. 얘는 원래 1,0 지나는 애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으니까 2, 마이너스 2를 지나겠죠. y는 마이너스 2를 괜히 거준 게 아니겠죠. 그쵸? 여기가 2라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찾는 거는 좀 괴롭죠. 그러니까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쵸? 자, 이 문제 쭉 다 읽어보면 여기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28이다. 자, 그러면 BC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라 생각했을 때 높이가 8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넓이가 28이 나오려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56 나와야 되니까 BC의 길이가 7이다. BC의 길이는 10 넣었을 때 두 함수 값에 차잖아요. 그쵸? F10 빼기 G10이 7이다. F10은 X에다가 10 집어넣으면 로그 A의 9의 2분의 1, 2분의 1배는 쓱 바꿔주면 로그의 성질에서의 3. 그죠? 빼기 2에서 마이너스, 요건 또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뺄 수 있죠. 그쵸? 그걸 또 빼는 거네. 그쵸? 더해볼까요, 그러면? 더하기 로그 A의 8 더하기 1을 빼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게 7이다. 얘네 둘은 위치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넘어가면 n 10. 구하는 게 모양이 그래도 예쁘죠. A의 열제곱은 3, 8에 24죠. 자, 네, A의 열제곱은 2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첫 번째 조건 주어진 게 fx가 이 정보 딱 보고 fx는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다. 다항함수 fx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까지 캐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gx가 지금 x는 3에서 불연속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이거 우리 x는 3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우리 유리함수 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좌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한이 플러스 무한대로 뻗고 있죠. 근데 3에서 함수값이 1이란 말이에요. g가. 그러면 f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인데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랑 곱해져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g가 불연속이 되는 3에서 불연속이 되는 인수를 f가 날려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곱했을 때 f가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곱하고 나면 얘는 0인수, 이제 0으로 만드는 인수를 0인수. 자, x 3 집어넣었을 때 0으로 만드는 0인수를 하나 갖고 있다면 딱딱 약분이 되죠. 얘랑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0인수가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살아남아 있죠. 0인수가 0이 아닌 값이 살아남아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0인수를 곱하잖아. 3에서의 함수값은 0이 되겠죠. 얘가 0이고 얘는 1이니까. 0이고 1이니까 3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0인데 이 함수값은 0인데 극한값은 0이 안 나오면 연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마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0인수가 2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F1, 이게 fx니까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8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귀납법은 아닌데 빈칸 메꾸는 문제가 나왔죠. 네, 문제를 쭉 읽어보셨겠죠. 예, 읽어보시고 풀어보신 분들이 영상 보시는 걸 테니까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쭉 읽어보시다 보면 별표에서 기억을 빼면 근데 이거 딱 보고 나면 별표에서 n 플러스 1이 다 n으로 바뀌어요. 즉 n 대신 n-1을 집어넣은 거죠, 지금 다. 그럼 똑같은 식이죠. 우리 SN에서 SN-1 빼던 어떤 그런 상황이 떠오르잖아요. 맞죠? 이걸 왜 했을까? 네, 좌변 모양에서요. 좌변 모양에서 우리가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얘만 딱 뽑아내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n 더하기 1 묶고 나서 an을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n 플러스 1을 뚝 띄어내면 이걸 띄어내면 sn만 남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쵸? 그러면 얘는 an 플러스 1 더하기 얘 곱하기 얘인데 얘는 nsn 더하기 sn. 이게 좌변이죠. 여기에서 얘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나면 얘가 남겠죠. 자, 우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걸 빼요. 미치 같은 로그의 차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로그 2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자, 얘는 sn을 1부터 n까지 더했죠. 얘는 n-1까지 더했고요. 빼고 나면 sn만 남겠죠. sn도 지워지네. 그러면 여기서 빼서 정리하면 이라고 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보니까 우변 맞게 나왔고 좌변이 네, a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을 곱한 거. 가에 들어갈 값이 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근데 얘가 기억이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해요. 우리 sn 빼기 sn-1 했을 때 그게 n이 2 이상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둘째 항부터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그 상황이죠. 그러면 초항부터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대입을 해본 거예요. 성립한대요. 그쵸? 그러면 여기 썼던 식이 초항부터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an. 네,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나에 들어갈 거 명확히 보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얘를 1부터 n까지 더해준 거니까 텔레스코핑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다 더해주는 건데 로그 값의 합은 진수의 곱. 그러면 얘는 로그 2에다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1분의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쭉 해서 마지막에 n 집어넣은 것까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한 거니까 쓱쓱쓱 약분하고 나면 네, 로그 2에 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살펴봅시다. 가에 들어갈 거에다가 8 집어넣어 주세요. 9 될 거고요. 자, 나에 들어갈 식 여기에다 8 집어넣어서 빼주세요. 로그 값 빼는 거면 진수를 뒤집으면 되니까 뒤집어서 더하면 되니까 로그 2에 9분의 8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기다 8 집어넣은 로그 2의 9를 더해주세요. 네, 진수의 곱 되니까 로그 2의 8, 3 더하면 12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14번입니다. 14번은 자, 속도가 2차식으로 주어졌어요. 원점을 출발했고요. 그쵸? 그럼 얘는 t가 이렇게 있을 때 자, 3t 묶어주면 t-2죠. 그러면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쓱 0,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뒷방향으로 가다가 2초 뒤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니까 그쵸? 직선 운동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보기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시각 t는 2에서 p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그쵸? 예,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뒤로 가다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t는 2. 이 순간 말하는 거죠. 맞는 말. 자, p가 출발한 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즉 t가 2가 될 때까지의 p의 위치는, 잠깐만 이거 위치 함수는 속도 함수의 원시 함수죠. 적분하면 나오죠. 근데 원점 출발이니까 적분 상수가 0이라는 것까지 정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자,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t가 2일 때 x2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했으니까 8-12 마이너스 4 맞는 말이네요. 그럼 얘는 2초 동안 뒤로 마이너스 4까지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디귿 보겠습니다. t부터 가속도가 12가 되는 시간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이게 지금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적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느냐? 가속도가 12가 될 때. 그럼 가속도식을 찾아야 되겠네요. 얘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6t-6. 얘가 12가 되려고 그러면 네, t가 3일 때. 예. t가 3일 때까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을 적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뒤집어 달라는 거죠. 근데 조금 얘가 방향을 딱 어느 순간에 바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위치를 가지고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x 3을 구하세요. 자, 3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x3은 0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네,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죠. 얘가 뒤로 4만큼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움직인 거리는 8.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급하게 설명하고 했던 이유가 조금 여기다가 이제 추가 설명을 하나 더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얘가 속도식이란 말이죠.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얘 도함수란 말이에요. 그쵸?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는 이런 3차 함수였겠죠. 예, 0과 2에서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죠. 물론 t는 0 이상에서 정의됐으니까 이 0 왼쪽은 우리가 그려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예, 어쨌든 이런 3차 함수의 일부가 되겠죠. 자, 근데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에서의 위치는 0이에요. 그렇죠? 수직선상에서의 원점인데 0에서의 위치는 0이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 y값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니까 이게 xt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2초 동안 네, 뒤로 4만큼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참수의 기본형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계산 안 하고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참수 그려놓으면 0, 1, 2. 자, 여기 간격 1이니까 여기 높이차 4. 이거는 기본형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요 3참수 기본형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 한번 더 찍을게요. 아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원점에서부터 뒤로 4만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비율관계까지 써주면 여기 3. 완벽하죠? 그쵸? 네, 0부터 3까지 내려온 거리 4, 올라간 거리 4. 실제 움직인 거리 8. 이렇게 분석하면 훨씬 더 좋겠죠? 하나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약간 이게 꼭 속도 개념은 아닌데 속도 개념이랑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속력, 속도 구분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예, 생각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풀이랑 직접 연관은 없는데 사실 이게 또 15번하고 연결이 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f'x를 적분하잖아요. a에서 x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한 함수를 gx다라고 얘기하면 얘를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면 g'이 f'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gx는 fx를 c만큼 적분상수만큼 평행이동된 거예요. 그쵸? 즉 f가 증가하다 감소했다 증가하면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인 게 g라는 거예요. 맞죠? 그쵸? 적분상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f'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풀었을 때 g는 얘의 f'의 부정적분 중에 a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분이 아니라 원시함수 개념이죠. 정해져 있는, 안 정해진 게 아니라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결국은 f를 평행 이동한 게 g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런 내용 한번 보태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f'이 2차 함수, 이런 방금처럼 우리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한번 해갖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여기에서 뭐 0부터 x까지
f 프라임 x가 아니라 f 프라임 x의 절대값이어서 dx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gx다라고 얘기하면요. 자, f 프라임 이게 f 프라임이면은 f 프라임이 2차 함수니까 f는 이런 3차 함수였겠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파 베타 이런 3차 함수가 되겠죠. 맞죠? 근데 요거 무슨 의미예요? 네, 도함수의 절대값이었죠. 그러면은 f가 감소하는 부분을 증가로 바꾸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똑같이 모양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f랑 모양을 똑같이 가져요. f를 위아래로 평행 이동시키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을 가져요. 그쵸?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평행 이동된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만큼을 감소시키지 말고 증가하는 모양으로 바꿔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쭉 연속된 함수다라고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테니까 평행 이동한 거리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평행 이동한 모양이 되겠죠. f가 위치 함수였다라고 하면 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잖아요. 그럼 속도에다 절대값 준 게 속력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원점으로 잡아요. 그러면 원래 속도 함수는 이렇게 해서 그려져 속도 함수가 이거여가지고 예,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됐었다라고 여기가 원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게 속력 그래프가 될 거고 얘를 적분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마지막에 얘가 여기까지 올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만큼 올라갔을 거고 다시 올라간 만큼 똑같이 올라갈 테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이어서 적분한 의미가 올라가고 올라가게만 내려갔던 것도 올라가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네.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간 길이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식을 절대값 세워서 하지 않고 원래 함수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5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의 도함수.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4인 3차 함수겠네요. 그쵸? 에 대해서 네,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3점인데 그 중에 가운데 점이 원점이고 세 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당연히 0이 중점일 테니까 그래도 양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베타를 잡으면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해서 원점을 변곡점으로 하고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갖는 이게 F'이고 4차항 개수, 3차항 개수는 4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완전한 대칭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x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완전한 대칭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선대칭. 도함수가 기함수니까 원함수는 우함수,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그려주면 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는 0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직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가나에 있네요. 그쵸? 네, 여기가 마이너스 16. 알파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y는 9랑 fx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거 다 여기 극대 지날 때 밖에 없죠. 여기가 9라는 거 정보를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쵸?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네, 얘는 x축하고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만나는 녀석을 y축 방향으로 밑으로 16만큼 끄집어 내린 거니까 fx식을 네,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x 플러스 베타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합차 공식 써서 제곱한 거랑 같으니까 식이 저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9를 지나야 되죠. f0이 9 지나려면 베타 4제곱 마이너스 16이 9, 베타 4제곱이 25, 베타 제곱이 5. 그럼 얘는 풀마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예요? g에 대한 뭐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건데 g라는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F'이라는 녀석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안 씌운 애를 뺐어요. 그럼 요 안에 게 그대로 나오면 지워진다는 소리네. 언제 그대로 나오죠? 0 이상일 때. 그러면 gx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gx는 네, F'이 0 이상이면 0이고 F'이 0보다 작으면 네, 그거를 마이너스 2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나요? 그쵸? 그러면 F'이 0 이상이면 쭉 0이고, 그쵸? 0보다 작으면 그걸 마이너스 2배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얘를 갖다가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자, 베타가 루트 5인 거 찾았죠? 10까지 적분해 주세요. 니까 0은 적분하면 상관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요 넓이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넓이가 아까 전에 원래 F'을 0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요 넓이의 2배가 되겠죠. 자명하죠. 그쵸? 근데 바로 앞에서 아까 전에 요거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네, F'을 0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거 요 높이 차 말하는 거죠. 그쵸? 그 음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2배에서 양수로 만들어서 2배 해주는 거니까 높이 차가 25면 네, 답은 5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공통 객관식 문항 풀이였습니다.